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낭만 의사 예, 김성진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모셨습니다. 예, 원장님 저 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뒤집어졌더만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에 발표가 났죠. 맞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지난번 거를 월요일 날 녹화를 해놓으니까 네네. 많은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네. 그 저기 의협 회장이 최대집이 됐는데 왜 너네 둘이가 그 말을 안 하냐고 또 시비 거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녹화 타이밍이상 그렇습니다. 그냥 이 시비도 참 다양하게들 이렇게 거시는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왜 이 저 동영상 이제 집회할 때 저도 가서 찬조 연설을 했고 원장님도 한 영상이 안 올라갔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분도 계셨는데요. 저희들이 의사협회에 달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의사협회 측에서 외주시킨 게 안 넘어왔다 하면서 오늘 아침까지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거 공개를 못했어요. 그 저기 선거진 꼴찌 비슷하게 한 추무진 회장이 갈 때까지 애를 먹이네요. 그럼 제가 내일 한번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메모해놨습니다. 동영상.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연설을 좀 강하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주면 그걸 가지고 또 제 방송에 토요일, 일요일 나가는지 모르고 또 미리 틀까봐. 그렇겠네요. 그래가 그걸 갖다 의도적으로 안 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날 이제 가시고 난 다음에 다들 회장 후보들이 사진 촬영하는데 추 회장 혼자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하튼 이번에 제가 추무진 회장이 다시 되면 어떻게 하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최대표가 되어가지고 정부 당국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됐는데 표가 상당히 많이 이겼더만요. 압도적으로 됐죠. 그러니까 6,392%로 거의 30%가량 득표를 했고 이제 5등을 추무진 회장이 했는데 6등보다 39표 차로 맞습니다. 거의 5등 했으니 꼴찌 비슷하게 했고 맞습니다. 그 2등하고는 표차가 2,000표 이상 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는데 최 회장이 그 강성이지 않습니까? 아주 강성. 의사들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의사분들은 이 온건하다 이래 봤을 때 의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성인데 그 강성이 왜 어떻게 당선되었느냐 그 부분은 오늘 한겨레 신문이 이 초강성 최대집이 의협 회장이 된 이유는 해가지고 문재인 케어 탓이다 이래가지고 또 글도 하나 띄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뭐 내용은 또 뭐라 태극기 저 탄핵 반대 그리고 무슨 자유통일 해방군 뭐 서북청년단 개성하고 박원순 아들 의혹 제기하고 하면서 거부적인 활동을 했는데 당선된 거는 그만큼 의사들 현재 내부 상황이 굉장히 비판적이다 라는 거죠. 비관적이죠. 절박하고. 정권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호응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의사 중에. 민주당 출신도 많고 지금 의협 회장 후보 떨어졌지만 그 중에 한 분은 또 옛날에 직접 공천도 받으신 분이 계시고요. 아시잖아요. 누구신지. 그리고 또 지금 상당히 많은 회장군들 중에 민주당 실제로 또 민주당 당적을 가진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오늘도 누가 의사 아닌 분이 SNS에 글을 올리는 거 보니까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독일은 전체 예산의 16.5%를 의료보험비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1%. 독일의 의사협회장이 한번 우리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시경 수가를 듣더만 OMG, 오 마이 갓. 자기들 나라에 소독비도 안 된대요. 뭐 5만 원인가 6만 원인가 뭐 10만 원인가 잘 모르겠는데 사실 그 소독 한번 하는데 몇만 원 들거든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뭐 프로포폴 수면 마취 같은 거 해가지고 뭐 한 10만 원, 20만 원 받아가지고 유지를 해왔거든요. 그거를 싹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재난적 의료비에 해당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한 10% 내지 20% 있는 걸로 제가는 확실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한 단계적인 보조는 제가 찬성하죠. 거의 모든 의사들이. 그 반대하는 의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유일한 밥줄인 그 비급여를 한 방에 없애버리겠다니까 우리를 완전히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거죠. 고맙습니다. 뺨 때려줘가지고.
자, 그런데 정부가 좀 충격을 받았겠어요. 의사들이 뭐 해봤자 의사들 수준에 너네들이 뭘 하고 있겠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안해하게 보건복지부 동원회가 이제 뭐 대형 병원, 대학병원하고 그다음에 개업의들 사이들 분리시키고 전부 이렇게 공작을 했잖아요. 또 신문에 또 뭐 의사들 월급이 많다는 등 뭐 개원이가 많고 뭐 유치합니다. 그게 평균을 내서 그렇지 진짜 어려운 분들 많거든요. 의사에서 망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죠. 자살한 분들도 많고 어제 제가 하는 포럼에서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그 변호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 의사들을 굉장히 많이 사건을 다루고 있대요. 아, 변호사가?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잘 되는 분들도 있지만은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병원이 잘 돼서 그런 것보다는 뭐 다른 거가 올라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잘 되는 편인데도 겨우겨우 유지하는 걸 보면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그 망하는 거는 일반인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의사들이 망하는가 한번 예를 좀 들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흉부외과니까 옛날에 흉부외과로 개원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뭐 운 좋게 이제 5년 전부터 정맥류 수술을 전문화 시켜가지고 그것도 정맥류 수술한 지가 좀 되는데도 그 전에 광고를 못했어요. 너무 광고비가 비싸니까. 근데 이제 5년 전에 망하기 직전에 이게 또 너무 또 공개하면 또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또 환자분들이 보면 또 여하튼 그 제가 한번 배팅을 했죠. 그래서 그 이제 마케팅 하는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병원이 또 좀 위치가 안 좋고 딱 강남역하고 역삼역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환자분들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되니까 이제 입소문이 나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궤도에 올랐지만은 그러니까 저도 뭐 그 전까지는 계속 고난의 행군이었죠. 이게 또 갑자기 북의 요를 같이 차유해야 되는데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죠. 근데 저조차도 그런 편이니까 다른 분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어려울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업을 했을 때 임대료하고 이제 또 그 직원들 월급 이런 분들 이런 부분이 감당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안 됩니다. 세금하고. 저 같은 경우도 그때 직원이 그때 입원실 3, 4, 5천원 쓰고 있었거든요. 직원이 한 10명 가까이 됐죠. 월급이 그래도 꽤 되지 않습니까? 다 합치면 4대 보험까지 다 내줘야 되니까 뭐 한 월급이 2천만 원 넘어갔는데 뭐 안 되더라고요. 뭐 매출이 하여튼 뭐 그리고 또 뭐 감가상각비 제가 그래서 의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못 할 것 같아서 연설을 할 때 그 의사 월급 평균이 1,300만 원이라고 그렇게 이 시점에서 정부가 아주 이 극단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흘리는 이유가 뭐냐. 와, 망한 의사들은 이야기 안 하냐고 그때 한번 그랬지 않습니까? 연설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박수를 많이 받으셨죠. 근데 참 유치하더라고요. 그게 다 지금도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거예요. 다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요.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뭐 똑같잖아요. 뭐 달라야 제가 존경을 하죠. 근데 희한하게 가장 기회주의적이고 가장 이렇게 이 자기 밥그릇이나 또 가장 투쟁에서 좀 약한 의사들이 문재인 정권의 소위 개혁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을 한국에서 가장 먼저 브레이크를 걸어버렸어요. 다른 분야에 뭐 이렇게 브레이크 걸린 게 없지 않습니까? 무슨 뭐 최저임금 만 원이나 무슨 정규직이나 무슨 뭐 근로시간 52시간 이런 부분에 하나도 브레이크가 안 걸리고 쭉 밀고 가는데 의사들이 문 정권에 제일 처음으로 브레이크를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의사들을 약하게 보시면 안 돼요. 옛날에 그 나치 시대 때도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나의 죽음이라는 책 보면 다 의대 학생들입니다. 그 저기 베를린 대학교의 백장미단이라고 부르는 그 베를린 대학 의과대학에서 그 투쟁을 했죠. 독일 나치에 저항을 해서 유일하게 총살당한 맞습니다. 대학 내에서. 그리고 4.19 때도 서울의대를 비롯해서 많은 의대 학생들이 흰 가운을 입고 데모에 참여했고요. 그리고 또 옛날에 전두환 시대 때도
그때 호혼 발언을 하셨잖아요. 예.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예. 그때 의사협회에서 공관 기관원들이 무수히 많이 감시하는데도 우리 대학 선배이신 의협 대의원이 딱 손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대의원 의장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호혼 지지 성명을 최초로 내자, 단체에서. 예. 딱 우리 그 대학 선배 대의원에 손들어가지고 안 됩니다. 그 여러 가지 그래서 신문에 크게 났어요. 최초로 전문가 단체에서 호혼 철폐 주장을 했다고요. 예. 그래서 뭐 우리는 그렇게 약한 집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로 보면 의사들이 제일 마지막에 움직이는데 예. 이번에 이제 의사가 움직였으니까 예. 문정권도 이제 막판까지 온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역사로 보면 의사가 움직이면 뒤집어졌잖아요. 뭐 그렇죠. 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좀 보수적이죠. 네. 예. 근데 이번에 이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죠. 의외라고. 예. 저도 솔직히 최 원장이 됐으면 했지만은 될 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우리도 항상 걱정을 했죠. 제가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좀 다니라 해라 했는데 진짜 그만큼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벼랑 끝에 몰린 거죠. 예. 이게 100% 문재인 케어가 전면 급여화되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정부의 노예가 되는 거죠. 변호사 여러분들의 수임료가 정말 법률 보험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변호사라서 왜 법률 보험은 안 하고 그러고 정관 예우 없애야 돼요. 뭐 그 공정거래위원장 하다가 다시 뭐 대기업 가고 말이죠. 오늘 저 또 무슨 기사를 보니까 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학부형이 자식 보고 의사 아니면 변호사 되랬는데 예. 요 근래는 전부 변호사 되란답니다. 의사는 빠지고. 왜 그랬죠? 그러니까 의사가 고생은 많이 하고 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변호사를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저는 로펌이 뭐 이래서 변호사 가치가 떨어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식 보고는 다 변호사 되라지 의사 되라고는 안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굉장히 사회 돌아가는데 예리합니다. 딱 보고 진짜 그 쭉 보고 요새 변호사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다들 좀 엄살 부리는 것 같아요. 어렵다고. 그것도 신문에 로비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어렵다고 막 광고 내고. 그래서 말입니다. 근데 저는 참 고소한 게 원장님하고 이번에 낙선하신 그분 현직 회장 지금 저희들이 비판을 한 게 2%에서 그 2016년 뭡니까 원격 의료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충남에 이 양반이 갔을 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원장님하고 둘이 앉아서 그랬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의사협회 회장을 하냐 이렇게 공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가 그 뒤에 정권이 또 바뀌었는데 또 바뀐 정권에도 또 이렇게 굉장히 원만하신 분이에요. 좋게 말하면 원만하고 그 조금 나쁘게 말하면 지금 경찰청장처럼 시류에 참 이렇게 햇빛에 해바라기 그죠? 원만하신 거죠. 뭐. 해바라기를 우리는 저 다른 용어로 원만하다고 표현. 그럼 해바라기는 원만꽃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해바라기가 둥그렇잖아요. 원만하죠. 저 좀 원만해야 되는데 원만하지 못해가 그렇죠. 그래서 근데 원만한 사람이 되는 의사협회 회장을 이번에는 이제 원만치 못한 사람이 되셨네요. 아닙니다. 최대집 회장도 굉장히 원만해요. 대화를 해보면은 원래 리더가 경청과 설득인데 경청과 설득을 잘하고요. 굉장히 나이는 저보다 뭐 한참 어리지만 거의 뭐 존경할 만한 분야가 참 많아요. 굉장히 그 겉으로만 보면 투쟁하는 사람처럼 비춰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굉장히 좀 학구적이고 진지하죠 매사에. 그죠? 제가 참 닮은 점이 많았다고 느꼈는 게 저도 20대 때 한번 저번에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나서 어디로 가는가? 과연 이 우주는 무엇인가? 우주는 실제하는 것인가? 이렇게 다 고민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최대집 회장도 그 고민이 많아가지고 이 서울 의대를 졸업한 다음에 서양 철학사 석사를 딴 거 아니겠습니까? 좀 굉장히 저도 좀 이래 철학책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게 된 거는 철학에 답은 없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중세 철학, 저번에 이야기했나요? 중세 철학 책을 보니까 이게 뭐 김정은이나 히틀러 같이 나쁜 인간들도 이게 역사가 심판해주고 또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기 때문에 참아라. 그 말에 굉장히 위안이 많이 되더라고요. 다른 말은 하나도 위안이 안 됐어요.
예. 예. 노자가 뭐 이야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강가에 앉아서. 강가에 앉아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낚시를 하다 보면 네 원수가 이렇게 강물에 떠내려오는 걸 보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두 케이스나 제가 경험을 했고요. 이번에도 하나 떠내려왔네요. 예, 뭐 참 노자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 저 원장님 투쟁을 하니까 저기 안 끼워주려고 따돌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 양반이. 여하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못한 사람들 많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이번에 1번 주무진 현 회장은 2,398표를 얻어서 전체 출마자 6명 중에서 5등을 했는데 그 다음에 6등을 한 분이 2,359표 기동훈 후보 아주 젊은 분이 34살로서 아주 우수한 또 우리 의사협회 인재죠. 근데 그 34살 분하고 불과 39표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장님이 이렇게 망신당할 일을 뭐 하려 나왔어요? 왜 인간은 원래 줄리어스 시저 말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자기가 될 줄 알았겠죠. 저는 그날 얼굴을 모르니까 이분이 굉장히 진지하게 보여서 투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얼굴이다 이렇게 봤어요. 진지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주무진하고 사진을 못 봤잖아요. 이름만 주무진 들었지. 아, 진지합니까? 진지하죠. 매사에 진지하고 원만하고 아주 또 모든 상가집에 다 찾아가고 아주 뭐 인격적으로는 훌륭한 분입니다. 상가집 많이 다니면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입니까? 그렇죠. 이분도 동창회 같은 데 가보면 말이죠. 자기 애들 결혼시키려고 반짝한 갑자기 안 나오는 애가 갑자기 나와요. 갑자기 제가 왜 나오지? 그것도 갑자기 이 천접장을 탁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부조라 그럽니까? 부조 싹 긁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안 나와요. 그래서 좀 좋은 인간들은 한 달 좀 더 나오다가 안 나오고 나쁜 인간은 바로 안 나와요. 그 부조 불나방이라 이렇게 불러야 되네요. 그런 인간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저는 그 상상을 할 수 없는. 우리가 요즘 곤충 이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전번에 잠자리, 나비. 그 뭐 댓글 반응이 있었습니까? 네, 댓글이 나왔습니다. 나도 무슨 뭐 나비가 되고 싶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불나방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무튼 참 세상에 희한한 유형의 인간들이 존재해요. 그럴 수 있습니까? 못 그러죠. 우리는. 차마 그렇죠. 안 가고 말고 그냥 안 가고 말고 먹는 대로 해야지. 안 되면 그냥 사가지고 하면 되지. 그렇죠. 요즘 그 신부름 뭐 아르바이트 할 그 뭐 기다리는 분들 많은데. 그리고 부의 재분배. 불러서 하면 부의 재분배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모 인사한테 제가 상가집에 못 가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또 화환을 보냈는데 뭐 그 집안에 또 화환을 3개를 보냈는데 전화해도 안 받고 리플라이도 안 오고. 그거 왜 3개를 보냅니까? 또 뭐 이렇게 자식 결혼 뭐 하여튼 그런 그 집안에. 주로 뭐 토요일 날 가니까 저는 토요일 날 못 가잖아요. 제일 바쁘니까. 주로 뭐 유량을 다니시니까. 아니 병원에서 일합니다. 토요일 날. 토요일도 근무하십니까? 토요일 제일 바쁘죠. 매일 지방에 주말마다 안 내려가십니까? 토요일 오후에 오후에 나가서 나가죠. 3시 반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참 노시고. 뭐 그렇게 안 하면은 유지가 안 됩니다. 체력이나 어떤 스트레스가 유지가 안 되죠. 근데 그래서 참 세상은 희한하다. 어떻게 저런 유형의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저보다 한 6.02 곱하기 10의 23승의 두께의 포항제철이 깔려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해요. 6.02 곱하기 무슨 10의 23승. 아보가드로 수 몰라요? 그 정도로 계산을 하려면 우리는 저는 문과입니까? 그러니까 몇 세? 들어만 봤지. 아보가드로의 수가 뭐냐, 공식이 뭐냐, 뭐 오일러 공식이 뭐냐 이런 거는 그냥 들어만 봤지. 그렇군요. 아예 그 근처도 안 가봤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뭐 제곱근이나 뭐 리미트 요 정도만 배웠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수학이 약했는데 또 저 앞에서 아보가드로. 저도 수학 되게 약해요. 나는 뭐 수학이 제일 하기 싫다. 수학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수학. 그래야 뭐 이게 또 의대를 가려면 수학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뭐 특별 과외 수업 받아가지고 막 겨우겨우 올렸죠. 근데 의사가 숫자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이상하게 또 막 수학도 요구하고 일반어학, 유기어학. 아니 뭐 3.3mm 째라고 하면 뭐 3.3mm 째일까봐 수학이 필요합니까? 이제 양리학이나 내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수학이 꼭 필요하죠. 근데 일반은 뭐 양리학이나 내과 말고는 수학이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용기가 필요하죠. 디시전 메이킹 이런 게 필요한데. 비뇨기과나 이런 데는 뭐 필요하겠다만 수학이. 필요하죠. 여하튼 뭐 수학이라는 것은
그 수학과 나온 사람들이 마니 메이킹을 잘하더라고요. 이 요새 크게 이제 이렇게 큰 금융회사에서 수학 전공자들을 많이 뽑습니다. 원래 저기 보험회사는 예. 수학이 핵심이고, 그렇죠. 또 저기 위험 회피 예. 분야. 예. 그러니까 미국의 그 뭡니까 금융위기 때, 예. 그 미국의 금융위기 때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한 이틀 전날 예. 이게 터질 것 같다고 예. 그 수학을 하는 사람이 분석을 해가 그렇죠. 지금 이 자산이 다 날아가 버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그렇죠. 분석을 했는데도 위에서 덮어라 해가 그렇죠. 결국은 터져버리는 그런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야구도 그런 영화가 있었죠. 모든 것을 수학적으로 머니볼. 지켜가지고. 머니볼. 예. 브래드 피트가 나온 맞습니다. 오클랜드 아슬레틱스인가? 맞습니다. 거긴가 그랬죠. 그 팀이. 그 수학적으로 예. 통계를 이용해서 해가지고 성공했고요. 그리고 또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은 수학 공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E는 MC 제곱. 처음에 그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물리학자들은 저런 거를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지?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어떤 만들어진 우주가 아니냐. 이 밖에서 이렇게. 가속도는 뭐 중량하고. 비례하고 뭐 전자기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뭐 또 해성의 궤도 이런 거 다 수학으로 정교하게 돼 있어 가지고 이 세계가 뭔가의 매트릭스처럼 그렇지 않나. 이게 현대 물리학의 기조예요.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그 저기 히든 피겨스라고 예,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예. 그 영화에 보면 미국이 이 소련한테 예. 이거 이렇게 쏘아 올리는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뒤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하는데 예. 계속 이게 뭡니까? 위성이 떨어지는 위치를 계산을 못 해가. 그렇죠. 그래서 전부 이제 조종사들이 안 타려고 하는데 예. 그 흑인 여성들로 여성들. 구성된 이 수학 전산팀에서 맞습니다. 그걸 계산을 정확하게 해내가지고 예. 마침내 달에 먼저 예. 소련보다 보내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됐다 하는 것도 있잖아요. 맥인 켈리 책을 요새 이제 하루에 10페이지씩 겨우 읽고 있는데요. 거기도 보니까 흑백 갈등이 굉장히 심한 게 옛날에 오제이 심슨 케이스 있잖아요. 예. 그때 자기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백인이 이제 주로 높은 데 있는 사람, 변호사들은 다 백인이고 이제 밑에 클럽 그 서기만 흑인인데 99대 1로 오제이 심슨이 이제 무죄로 나오니까 한 명의 흑인만 막 환호하고 99명의 백인들은 다들 막 침울하게 그렇게 굉장히 그 특히 더 상류층 사회에는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갈등이 심하죠. 예. 그 저 오제이 심슨 그 변호사 이기에 만드는 변호사가 미국의 지금 유명한 그 모델 아르메니아 출신 그 모델의 아버지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분이 흑인 변호사 아닌가요? 아니 백인입니다. 백인입니까? 백인. 예, 백인인데. 야, 내가 지금 요즘 참 기억력이 좀 왔다 갔다 해가. 그 세계적인 여성 모델 아버지가 아르메니아 출신으로 그 오제이 심슨 그 변호사를 맡아가. 실제로 아무런 오제이 심슨이 이길 근거가 없어요. 피도 그렇죠. 나왔고. 그렇죠. 또 이 오제이 심슨 집에서 혈흔 DNA도 나왔고 다 나왔는데 결국 이 오제이 심슨이 아니라고 검찰이 반박을 해봐라. 이런 부분을 가지고 흑백 대결처럼 몰아가가 교묘하게 말장난으로 그렇죠. 뭡니까 배심원단을 설득을 해갖고 이겼죠. 그래서 돈으로 이제 이긴 셈이죠. 그렇게 이제 다들 알고 있는데 그래도 흑인들은 굉장히 기뻐했대요. 이 브라더 정신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흑인들은. 흑인들은 기뻐했겠죠. 근데 오제이 심슨은 거기에서 깜빵을 안 갔습니다만은 변호사한테 하도 많은 돈을 줘가 완전히 망해버렸죠. 거지가 돼버렸죠. 그때 한 몇천만 달러 줬죠. 그때 돈으로 한 몇백억. 그 뒤에 또 민사소송에 시달리고 이러면서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오제이 심슨이 타워링에 나왔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감옥에 가는 게 상당히 인간이 두려워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이 아픈 거 이상으로.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감옥 가는 건데요. 특히나 미국 감옥은 되게 겁납니다. 미국 감옥 우리가 영화에 보면 감옥 안에서 성추행을 당할까봐 겁을 많이 내더만요. 특히 우리 동양인들은 좀 예쁘장하기 때문에 흑인 건장한 남성들의 표적이래요. 표적이요. 그래서 제 아는 지인이 그 음주운전 해가지고 하루 감옥 갔다 왔는데 다시는 음주 안 하더라고요. 말을 안 하는데 하루 만에 당하고 왔나? 뭐 그건 모르겠어요. 얼굴이 하얘가지고 말을 안 하는데 뭔가 큰 트라우마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원장님하고 저하고는 뭐 별로 얼굴이 저기 이쁘장 안 해가지고 가도 가까이 올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그 우리가 희망사항인데 하여튼 흑인들은 좋아한대요. 예. 특히나 우리 그 동양계 남성 여성을 좋아하더라고요. 아, 동양계를. 예. 그래서 여하튼 이 호환 마마 이상으로 금단이 감옥 가는 건데 정말 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법률 보험이 다 도입돼야 되고요. 예. 심지어는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돈이 없어가지고 재판 비용 못 낸다고 그렇게 신문에 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좀 상한선을 좀 둬야 됩니다. 로마 시대 때 한 것처럼 보험도 좀 활성화되고요. 이 대통령 되면 참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니 이제 저기 의사협회에 예. 후배도 의사협회 회장이 됐으니까 이제 후배가 된 의사협회 회장을 한참 선배가 이제 가기는 그것도 시시해져 버렸잖아요. 뭐 그래도 3년 뒤에는 출마해가지고 과정으로. 예, 이제 10년 뒤에 출마해야죠. 10년 뒤에. 근데 저 영상 편지를 하나 쓰겠습니다. 최대집 회장. 예, 최대집 회장이 그래도 고맙게.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가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하십시오. 뭐 수사라 이런 소리는 하지 마시고요. 그건 훌륭한 일을 해야 되니까. 예, 별로 저는 술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작년 2017년 고난의 행군을 할 때, 오늘 자꾸만 고난의 행군이란 말이 자꾸 나오는데. 괜찮습니다. 요즘 뭐 북한에 또 조금 뭐 어떻게 되셨나. 고난의 행군을 할 때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 그런 300명이 그때 광화문 앞에서 데모를 했던 게 생각이 나고요. 같이 또 운동을 마치고, 여기서 말하는 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데모를 말하는 겁니다. 데모를 마치고 생맥주를 하던 거 생각나고 참 같이 밤도 새고 비 맞으면서 청와대 앞에 시위도 하고 주마등처럼 흘러가는군요. 근데 참 고마운 게 그 바쁨에도 불구하고 바로 맨 처음에 저한테 전화를 딱 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했는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을 그렇게 제가 본인이? 그때 이제 전화하고 몇 분 만에 전화 왔습니까? 하여튼 8시 몇 분에 바로 발표하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때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1시간 뒤에 전화하니까 제가 먼저 회장님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게요. 그 최 대표가 이 말을 함부로 하실 분은 아니죠. 아니거든요. 굉장히 너무 진지해서 탈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할 겁니다. 이제 회장님 잘 모신다고 벌써 줄 서는 겁니까? 아니 뭐 모신단 말 아닌데요. 저는 뭐 전혀 그 의협회 일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뭐 조커로 좀. 저 또 너무 진지해가지고. 저기 우리 김 원장님이 정말 투쟁을 하는데 그래도 이 병풍처럼 이렇게 역할을 해주니까 또 그 후배 최 회장님이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날 가서 보니까 이 투쟁적인 어떤 이런 포지션이나 또 투쟁적인 어떤 이런 느낌이 풍겨져 놓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최대집하고 김성진하고.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옷 입은 거 봐도 투쟁하고도 별로 거리가 멀고 본인은 어떤 분은 또 굉장히 삭발도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굉장히 이렇게 각오를 단단하게 하신 걸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 뭐 의관을 제대로 투쟁으로 갖춰 입은 사람은 김 원장님 또 이게 안면을 면도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빨을 안 다무고 계신 사람은 최대집 원장. 두 사람이 그렇게 제가 옛날에 그런 투쟁을 좀 거리에서 해본 사람으로. 그때 워카 신었습니까? 그때는 뭐 워카 정도가 아니죠. 워카 신으면은 아무리 오래 써요 다리 하나도 안 아픕니다. 딱 이 피를 올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혹시 데모에 참가하실 때 반드시 워카 그게 이제 12만 원짜리 이 군용 요새는 군수품 써도 불법 아니죠? 요즘은 거의 민간용 군수품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밀리터리 프로덕션이라가 그 프로덕트라고 해갖고 많이 팔대요. 군용품만 따로 파는 그런 시장들이 있죠. 그 줄이 얼마나 좋은지 나이론 줄인데 한 번 싹 당기면 싹 올라오고요. 자크보다 훨씬 좋아요. 겨울에 발도 안 시립니다. 발도 안 시립니다. 실제 군화는 겨울에 발 많이 시립니다. 이 신발은 미군 정글화인데요. 이제 정글화를 컨셉 삼아서 이제 뭐 만드는 그런 정글화인데 가격 대비 아주 좋아요. 제가 그날 한 4시간 서 있었고 그것도 한 3시간 동안 한 10km 걸었거든요. 그 다음날 발이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만약 구두로 신었다 끝나는 거예요. 통통 붓고. 저하고 그런 신발을 신은 분은 원장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또 이제 하지 전문가이기 때문에 건강 차원에서 신은 건데 또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날 제 대중연설이 괜찮았습니까? 아주 굵고 짧았고 또 처치일에 또 이 유명한
네버. 예, 또 영화 또 다키스트 아워를 일찍 보셔갖고. 아무 연설이야 우리 강수장님이 훨씬 더 감명 깊게 잘했죠. 계기 그냥 가서 잠깐 뭐. 아닙니다. 전부 다 우리 회원들이 신의 한 수였다고 칭찬이 자자했어요. 그럼 그때 연설이 우리 또 최대집 대표가 당선되는데 하나의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뭐 이 좀 의사분들이 이렇게 지금은 투쟁할 때다. 그 투쟁 의식이 기본적으로 없이 그냥 가가지고는 이 투쟁에 승리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분열 공작을 팬다. 그리고 문정권이 완전히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의협 회장 후보 중에 한 분 들으라고 제가 맞습니다. 이야기를 좀 했죠. 그분은 선거 공약이 언제까지 파업만 할 것인가, 뭐 협상이 최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선거 구호를 내시더라고요. 우리가 파업을 한 적이 뭐 옛날에 있었습니까? 옛날에 의약부는 말고는 그 이후에 파업한 적 없습니다, 우리. 한 번도 제대로 없었죠. 그리고 협상이란 것은 투쟁이 동반되지 않은 협상은 상대방이 우습게 봅니다. 뭔가 저 사람들 잘못 건드리면은 최후의 파업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의사가 파업한 사례는 꽤 많습니다. 영국을 비롯해서. 의사들이 뭐 외국에서는 완전히 스트라이크 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근데 이번 같이 완전히 우리의 생존권을 박탈할 때 그 변호사 여러분들이나 뭐 택시 여러분들 뭐 또 방송 관계들 자기들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다면 그거는 바보죠. 그리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 월급을 하루아침에 뭐 반으로 깎겠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좀 이렇게 그 화가 난 이유가 어떻게 지난번에 그 의협에서 그거 뭡니까? 보건복지부하고 협상단을 꾸리는데 간첩반 맞습니다. 그 무슨 뭡니까? 보건복지부 똘마니 역할을 하는 그래서 뭐 대형 병원, 대학병원 뭐 관계 의사들을 맞습니다. 절반 넣고 맞습니다. 또 의사 중에는 무슨 뭐 현 회장단 협상하고 싶은 몸이 달아있는 현 회장단 쪽에 그러니까 투쟁하지 않은 사람은 4분의 1밖에 협상단에 안 넣는 걸 보고 저걸 보고도 의사들이 분노하지 않는 걸 보고 와 도대체 맞습니다. 의사분들은 상식이 없는가 해서 제가 그날 작정을 하고 맞습니다. 정신 좀 차려라 의사들아 이렇게 하려고 가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쫙 빼고요.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제가 갔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보니까 참 가관이더라고요. 막 그 협상 단장이라는 분이 우리 사람들한테 협의도 안 하고 막 보건복지부한테 유감을 표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손들고 말했죠. 아니 지금 우리 비대위원장이 삭발까지 했는데 우리 단원들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왜 단장님 혼자서 유감 표시하느냐. 그래서 김승진 회장이 화장실 갔기 때문에 혼자만 했다.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뭐 이동욱 회장, 뭐 박진규 부회장도 물어보니까 그런 말 들은 적 없대요. 참 자우강 원장님이 뭐 최 원장님이야 저런 식으로 투쟁으로 이념적 투쟁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그게 쌓여서 그렇다 그러지만은 원장님은 원래 참 낭만을 즐기던 이 프로그램이 낭만의 의사지 않습니까? 이 낭만의 의사가 분노해가지고 투쟁에 앞장서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면 한 인간이 거의 대하 드라마예요. 네? 이렇게 음악과 예술을 사랑하던 한 인간이 어느 날 투사가 되어서 들어눕기까지 했잖아요. 그랬죠. 이렇게 물도 부었잖아요. 그랬죠. 그렇게 돼서 이제 군화까지 신고 그래서 이 최 회장이 이번에 큰 도움이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죠. 뭐 최 회장이 또 워낙에 이번에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고 자기 병원을 2개월 동안 대진을 맡기고 전국의 의사를 하나하나 찾아갔대요. 그분의 부지런함이나 진지함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수만 장의 이 팜플렛을 개원의를 하나씩 찾아가서 다 돌렸다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앞으로 그건 또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최대집 회장의 여러 가지 좋은 면을 보고 평생의 동지로 또 우리 황 소장님도 그렇고 저는 참 굉장히 좋은 분들을 만나는 걸 저희 홍복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의사라는 집단이 참 이 한국 사회에서 보면 기득권 집단이라고 남들 다 그래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득권 집단은 자신의 이해에서조차도 타협을 하고 거래를 하는구나 해서 참 이렇게 속으로
한심하고 좀 답답했는데요. 예. 이번에 이렇게 선거가 되는 걸 보니까 네. 야,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계기가 주어지고 예. 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 분노에 누군가 불을 붙이면 예. 의사들이 가장 먼저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이는 예. 자신들은 개혁이라는 파퓰리즘에 예. 저항을 해서 브레이크를 딱 걸었지 않습니까? 이 브레이크 걸린 거예요, 이제. 걸린 거죠. 이제 이건 절대 내가 볼 때 안 될 거라고. 안 됩니다. 공급자가 반대하는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최 원장은 아마 결사적으로 이 문제를 막아낼 거라고 봐요. 막아낼 겁니다. 네, 그 또 의사들이 그런 적합한 인물을 굉장히 잘 선택했다고 봅니다. 아, 정의는 살아있더라고요. 예. 참, 역시, 흔히 우리가 이제 민중을 개돼지라 표현을 많이 하죠. 일부 뭐, 고위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이 만연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그런 말 하는 걸 사석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은 오산이에요. 그 우리 댓글 다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하이 클래스입니까? 내가 깜짝 놀래요. 그 굉장히 지식이 많으시고요. 상처받을까봐 댓글 안 보신다더만 또 숨어서 보시나. 아, 제가 좋은 것만 골라서 보죠. 원장님 보시기 전에 제가 좀 지우려고 노력은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지어주십시오. 가끔씩 요새 뭐 한두 개 또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뭐 저기 일방적으로 지우는 게 아니라 그 아주 그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또 욕설을 한다거나 이런 기준을 통해서 지우고 있습니다. 그 악성 댓글 때문에 우리의 그 스타이신 그 최진실 씨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그 훌륭한 분들이 돌아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좌우간 이 문재인 정권의 속칭 개혁을 의사들이 가장 앞장서서 제동을 걸 줄이야 국민들 누구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 움직이는 의사분들이 이번에는 가장 먼저 움직여서 문재인 정권 제동을 걸었는데 아마 제가 볼 때 보건복지부 관료 몇 명이 아마 불려가서 청와대하고 장관까지 다 불려가서 아마 혼이 났을 거라고 봐요. 일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부터 이건 이긴다며 하면서 내가 볼 때 이 표 계산을 완전히 잘못했어요. 그렇겠죠. 임모 씨가 조인트 갔을까요? 네. 그런데 탁씨는 그 다 조인트 갔겠지. 전부 가서 한 대씩 때렸을 거라고 봅니다. 화가 나서. 오직꽃입니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갖고 노는 건 일도 아니라 생각. 왜? 6명 중에 5명이 투쟁이니. 예? 투쟁 아닌 사람이 1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쪽으로 표가 분리되고 그것도 비슷비슷하게 분리돼가 확 쳐진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1명이 무조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는데도 5대1로부터도 그렇죠. 5명에서 돼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참 좀 이 정권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존경할 만한 좀 행동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눈에 뻔하지 않아요? 의사협회가 반발하니까 신문에 뭐 의사들 뭐 월급 공개하고 아니 요새 대기업 초임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저 현대자동차 생산직의 연봉이 1억 넘는다면서요? 아니 난 저기 무슨 대형 병원, 대학병원 같은데 800이라고 이러길래 거기에 인턴 레지던트하고 다 합쳐가지고 그게 진짜 많이 받는 사람들하고 다 합쳐가 평균 내가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를 보고 야 이자들 참 이거 지금 이 타이밍에 의협 대표자협회를 대회를 이틀 앞두고 그걸 언론에 내세우는 걸 보고 내가 가서 한번 이거 공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 누구 아이디어인지 내 생각은 가요. 뭐 언론에 대한 한 사람 있죠. 근데 참 너무 유치한 거예요. 누가 봐도 삼척 동자가 봐도 표시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테크닉이. 좀 하려면은 그 하이테크로 좀 하세요. 눈치 안 채게. 누가 봐도 표시나는 건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지금 낭만 의사조차도 이 정권의 공작 수준을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유치한 거죠. 그걸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밑으로 보는 거예요. 이번에 아마 된통 당회가 좀 앞으로 좀 고생할 겁니다. 좀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최 원장이 혹시 이제 투쟁을 잘하는데 전문가인데 다 머리 깎자 이러면 이제 어쩌실랍니까? 저는 머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저는 물을 붓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머리 저번에 뭐 우리 비대위원장하고 또 우리 임수원 의장님하고 머리 깎았는데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머리 깎으니까 갑자기 얼굴이 다 커 보이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머리 깎아갖고 사람이 잘생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최 대표는 딱 어울리더라고요. 최 대표 머리 깎았나요? 예, 깎았죠. 이번에? 한 3개월 됐죠. 길은 게 저렇게 벌써 길어버린 거예요? 예. 최 대표는 딱 어울려요. 작발로. 근데 굉장히 빨리 기네. 투쟁가예요, 선천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모자를 다 중절모를 썼는데 딱 그 옛날 독립투사. 예. 속에서 이제 도시락 그 폭탄만 나오면 예. 완전히 그 독립투사의 포스가 나오고 뭐 윤봉길 의사 같은 그래서 원장님도 이번에 한번 이렇게 깎아보면서 안 됩니다. 저는 또 환자도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이 얼굴을 깎으면 이 얼굴이 우리가 이게 그래픽 하는 기술만 좀 있으면 편집에 저기 무슨 뭐 예능 프로처럼 원장님 머리에 민머리를 이렇게 해갖고 내보내게끔 하는 기술이 안 돼가지고 안 됩니다. 정말. 그래도 지금 별로 인물이 없는데 머리까지 깎으면 또 겸손하다고 또 뭐 또 이렇게 댓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물이 별로 뭐 없어요. 예. 자, 원장님 1부는 마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됐습니까? 예. 뭐 더 하실 말씀?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우리 또 모임에 가니까 또 한 장군님께서 저한테 그 원장님 프로 잘 보는데 저번에는 막 들어가지도 안 하고 농담만 한 20분에 그냥 중간에 꺼버렸다는 또 항의성 말이 있어가지고 좀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이 프로에 그 농담을 한다고 또 그렇게 말은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그게 참 농담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또 일주일 내내 하루에 막 4, 5회씩 진지하게 하시다 토요일 날 또 일요일 날 이제 힐링하는 의미에서 좀 그런 게 있고 또 제가 또 원래 어릴 때부터 이게 저는 웃지 않으면서 말하는 걸 좀 재밌다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했더만 황경수 저거 일주일 내내 인상 쓰면서 하다가 김성진 원장한테만 아부한다. 웃으면서 아부한다. 뭐 이렇게 또 댓글 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하는 거죠. 저는 뭐 어지간해가 상처도 안 받습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이거 좀 댓글 좀 잘 지어주세요. 악성 댓글은 저한테만 써주기 바랍니다. 저도 써도 되는데 잘 지어주세요. 제가 보기 전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님께서 문케어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에 대해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유명하신 분인 거 다 아시죠? 뜨거운 박수로 날 쌀쌀한 날씨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에 참석하신 의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김성진 원장님하고 같이 유튜브에서 한국 의사들의 실정에 대해서 매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래경영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문재인 케어가 얼마나 의사분들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민 전체에도 위험한가에 대해서 또 그래서 의사분들께서 어떻게 투쟁의 가닥을 잡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YS 정권 때부터 한국 공공의료보험체계의 통폐합, 일원화, 건강보험의 설립, 심사평가, 자영자 소득 파악 등에서 각종 위원회에서 일을 해서 이 문제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야에서, 한때는 제도권에서,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양한 의료개혁을 위해서 활동해왔기 때문에 의료계 외부인으로서 의료계의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단언하는 바, 문재인 케어는 대국민 사기극이자 한국 의료 공급 체계를 파괴하는 위험한 파퓰리즘적인 선동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공공의료보험 체계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정치 사회 구조와 의료계의 협조와 양보를 통해 나름 전 세계 선진국들도 부러워하는 기막힌 균형점을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의사 여러분들의 희생과 양보도 있었고 국민 대다수의 공공의료보험 체계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협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겨우 완성한 공공성이 강한 한국의 의료 수급 체계를 노무현 정권 때부터 특정 재벌, 어느 재벌인가 아시죠? 특정 재벌학과 자본의 요구에 편성해서 의료 민영화라는 명목으로 해체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리병원, 원격 진료, 공공의료보험의 사보험화, 이런 공공의료 체계를 파손하는 끊임없는 시도들이 노무현 정권, 박근혜, 이명박 정권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성진 원장님과 같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나 TV 토론에서 의료 민영화나 국민의사 간의 합의를 깨고 기존 의료 수급 체계를 뒤흔드는 역대 정권의 부당성을 끊임없이 문제 제기해 왔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 뒤에 TV조선에서 의료 민영화를 주장하는 박근혜 정권 때 보건복지부 관료가 나와서 저하고 1:1 토론을 하자고 생방송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제 수십 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간신히 이룩한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의료 수급 체계를 문재인 케어라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포퓰리즘으로 그 근간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행사에 나온 것은 의사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단순히 정권 반대 투쟁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국민을 마치 조삼모사 고사에 나오는 원숭이처럼 여기는 문 정권을 이 문 정권이 국민들에게 완전한 건보급여 체계를 갖다가 이렇게 주겠다라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시켜서 사실상 공공의료 수급 체계라는 부분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한다라는 점을 경고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마치 국가 재정이 화수분처럼 있는 양 지금의 의료보험료 수준으로 전면 급여 제공이 가능한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건강보험공단조차도 문재인 케어로 인한 지출의 증가로 지난 2011년 이후 매년 엄청난 흑자를 쌓아오던 건보 재정이 올해부터 1조 2천억의 적자로 돌아설 거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건강보험공단 설립위원입니다, 여러분. 건강보험이 그렇게 실토할 정도면 실제 그 적자는 눈더미처럼 쌓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자신의 임기 내에는 건보 재정이 그나마 간신히 적자로 빠지지 않고 유지될 거라는 추정하에 그 이후에 우리는 집에 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건보 재정이 파괴되고 국민의 보험료가 눈더미처럼 늘어나고 병원이 문을 닫으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 문 정권이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문재인 케어를 밀어붙이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는 동네 병원들은 다 문을 차례대로 닫을 겁니다. 의사들도 부도가 나서 실업자가 되고 대형 병원들만 환자들로 영국 권역에 있는 병원들처럼 장사진을 쳐서 예약도 진료도 수술도 처방도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절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대국민 사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 정권은 경제학도 후생학도 그 기본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로 가격이 싸지면 의료 수요와 과잉 공급이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사실을, 이 간단한 진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복지부 조사에서도 지금 현재 외래어 진료가 OECD 평균의 2배이다. 입원 일수가 1.8배이다라는 한국의 의료 과잉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케어대로 의료 수가가 싸지면 너도 나도 의료 쇼핑을 하여 캐나다, 영국처럼 병원 예약이 몇 달간 지체되며 몇몇 대형 병원의 복도가 환자들로 시장 바닥이 되어 장사진을 치게 되고 병원에 가기를 기다리다가 죽어가는 국민들이 나올 겁니다. 제 뉴스 브리핑에 외국의 회원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전부 입을 모아 지적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현재의 체계가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의사 여러분들의 희생인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문 정권에게 묻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정권이 노리는 것은 문재인 케어가 기존의 보편적 의료 공급 체계를 파괴하고 상류 부자들은 재벌들의 영리병원으로 가고 서민들만 공공병원에서 기다리다 못해 죽어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숨겨진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문재인 케어가 보편적으로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의료 규제 완화라고 하면서 재벌들이 직접 병원부터 호텔까지 의료기기까지 약품 공급까지 다 하게 되는 세상이 멀지 않아 올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것을 가장 진보적이라는 노무현 정권과 문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의사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문재인 케어 반대 투쟁은 단순히 의료 수가를 올려받기 위해 의사들만의 이기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고결한 투쟁이라고 확신을 가져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만 이 투쟁에서 의사들만 고립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싸워 문재인 케어를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청와대나 보건복지부가 노리고 있는 것은 의사들만 국민들에게 떼내어서 고립시키고 그 다음에는 의사 안에서도 대형병원 의사와 개업의들을 분열시키고 이러면서 문재인 케어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교활한 문 정권은 며칠 전
의사 월급 평균 1,304만 원, 중소병원 1,996만 원 이라면서 자신들에게 협조하는 대학병원 의사는 99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의사 아닙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서 일반 직장인 월급 281만 원에 4.6배를 받고 있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한민국의 병원 운영을 하다가 망해 나간 수많은 기업의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말들을 퍼뜨리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활한 문재인 케어의 민낯 아닙니까? 여러분, 문재인 케어 저지 투쟁은 정의냐 불의냐 선택이지 이해타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는 공동체를 유지하며 공공의 복리를 최대한 정진시키는 것이지 공동체를 분열 파괴하며 소수의 이익을 정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케어를 넘어 그 이면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하지만 가난한 자의 진료 권리를 파괴하고 열심히 일하는 의사의 최소한의 보상과 인센티브를 무너뜨리며 사라진 동네 병원의 자리를 대형 병원과 재벌의 영리병원이 머지않아 여러분이 침묵하고 있다면 그 자리를 대체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분열과 거짓을 일삼는 거대하게 맞선 여러분들의 고결한 투쟁은 의사 여러분들이 반드시 국민들과 함께 같이 가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함께 힘을 모아 끝까지 투쟁에 승리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님이셨습니다. 이름 그대로 장수십니다. 뜨거운 환성과 박수로 감사의 표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